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12강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에 대해서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교재는 384페이지에 있는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강 청결도끼부터 볼 텐데요. 구강 청결도끼에서는 첫 번째 입안 헹구기가 나옵니다. 입안 헹구기, 식전에 입안 헹구기 별표 쳐볼까요? 밥 먹기 전에 입안 헹구기는 어떤 효과가 있냐?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유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식후에 입안 헹구기는 밥을 먹고 나서 구강 내 음식물을 제거하여 구강을 청결히 하고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한다. 청결하고 질식을 예방한다. 이게 식후에 입안 헹구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입안 헹구기 할 때 3번 보시면 앉은 자세를 취하고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준다. 4번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신다. 자, 미지근한 물 찬물이 아니고 뜨거운 물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시고 5번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바른다. 이것이 입안 헹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입안 닦아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부터 보면요. 1. 의식이 없거나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경우 뭘 한다? 입안 닦아내기를 한다. 의식이 없거나 하고 1번 적어놓고 치아가 없대요. 2번 적어놓고 그리고 연화장애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이런 분들은 입안 닦아내기를 한다. 그래서 칫솔이나 이런 걸로 닦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면서 또 체크해 드릴게요. 손가락이나 도구를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3번 머리를 높이지 말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 내용물을 뱉어내도록 한다. 4번 치실을 사용할 경우 칫솔질 자 밑줄 쳐볼게요. 치실을 사용할 경우 치실 먼저가 아니라 칫솔질을 하고 그 다음에 치실을 사용한다. 5번 치매 대상자가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하면 기다린 후 잘 타일러 안심시킨다. 6번 마비가 있는 경우 마비된 쪽을 항상 점검한다. 7번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습관화시킨다. 이게 주의사항이 되고요. 입안 닦아내기 방법을 보겠습니다. 좀 올리면 먼저 1번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앉은 자세가 좋겠죠.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 상반신을 높여주고 고개를 약간 숙인다 해서 고개를 들면 턱을 들면 안 됩니다. 2번 거즈를 감은 서랍자. 자, 이거 별표 치세요. 입안 닦아내기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나오는데 먼저 거즈를 감은 서랍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제일 잘 나오는 거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2번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요. 뭐에? 따뜻한 물에 적셔 사용한다.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는 입안 닦아내기에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3번 닦는 순서가 있죠. 이것도 별표예요. 입안 닦아내기는요. 우리 구강 청결 지금 배우고 있죠. 항상 구강은 위에부터예요. 위에부터 윗니 그리고 위에 잇몸 그리고 아래쪽 잇몸과 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입천장 그다음 혀, 볼 이렇게 순서로 닦아야 됩니다. 닦는 순서 잘 섞어서 나오거든요. 틀리게. 근데 이 순서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위에 먼저 윗니와 잇몸 그다음에 아래쪽 잇몸과 이 잇몸 이 다 닦았으면 이제 입천장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혀, 그다음 마지막이 볼 안쪽 순서 외우실 수 있겠죠? 개인위생은 순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 4번 입 주변의 물기를 닦아내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다음은 칫솔질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주의사항으로는 1번 칫솔질 방향이 잘못되면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다. 2. 칫솔질의 자극에 의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구토, 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3.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다 해주면 안 된다. 스스로 하게 한다. 4. 적당량 치약을 사용합니다.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이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을 거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치약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치약 짜는 방법 별표 어떻게 합니까? 칫솔모 아래쪽까지
얇게 눌러 짠다 해서 칫솔 위에 두툼하게 짜는 게 아니라 꾹 눌러서 짠다. 이게 책에 나와 있죠. 그 다음 5번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안 돼요. 아까 1번에서 칫솔질 방향이 잘못되면 잇몸이 손상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문지르는 우리 많이 흔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그렇죠? 이게 올바른 칫솔질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별표 쳐볼까요?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혈액 응고장애, 특히 그 개보린, 아스피린이라던가 항응고제 이런 거 드시는 분들 있죠. 심장약 그런 분들은 더욱더 치실 사용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7번 칫솔질은 잠자기 전과 매 시간 30분 이내에 3분간 하도록 습관한다. 여기서 잠자기 전 꼭 하시고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하시고 칫솔질 할 때는 1분, 2분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3분 동안은 하도록 하세요. 이 숫자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칫솔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앉은 자세가 가능한 경우 가능한 한 앉아서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한다. 턱 들지 않고요. 2번 앉은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이런 거 밑줄 치셔야겠죠.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칫솔질합니다. 그리고 3번 별표 쳐볼게요. 칫솔을 45도 각도 이거 표시를 해놓고요. 치아에 대고 잇몸부터 치아 쪽 방향으로 3분간 닦는다 해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 나왔죠. 4번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 턱 밑에 가게 한 후 물을 받아낸다. 5번 칫솔은 모가 부드럽고 밑줄 치세요. 적당하게 탄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이 정도만 보셔도 칫솔질은 되겠고요. 다음 의치 손질하기 389페이지 보시면 의치 우리 틀니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사항 먼저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의치를 빼놓는다. 왜 그러냐면 너무 24시간 이렇게 끼고 있으면 잇몸의 피로감이 증가해서 좋지 않다라고 해요. 압박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이 의치를 빼두진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치는 칫솔을 이용하여 닦아내며 칫솔을 이용하여 닦아내며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금이 가거나 병형, 모양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헹굴 때 씻을 때는 찬물을 사용한다. 찬물 동그라미. 자, 그럼 의치는 어떻게 뺄까요? 먼저 부분 의치가 있습니다.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를 손톱 동그라미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2. 먼저 어디부터 구강 관련된 건 항상 먼저 위쪽 의치부터 빼고요. 3. 아래 의치는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돌려 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오른쪽을 낮게 돌려 빼는 게 아니라 왼쪽을 낮게 해서 비틀어서 돌려 뺀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의치 세척은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칫솔에 의치 세정제, 의치 세정제가 없다면 뭘 대신하죠? 주방 세정제 이 두 가지 꼭 알고 계세요. 주방 세정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의치를 닦는다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아까 의치 세척할 때는 위에서 찬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여기는 미온수라고 돼 있네요. 뭐가 맞나요?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정답이에요. 책에 통일되지 않았어요. 미온수도 되고 찬물도 돼요. 그리고 여기 2번 보시면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물을 받아놓고 이 틀니, 의치를 닦는 게 아니라 흐르는 미온수에 헹구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인공치아와 의치 바닥 사이를 주의하여 닦는다. 4.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를 담그지 않는다. 이것도 나왔죠. 변형 예방을 위해 또는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찬물 또는 미온수로 의치를 세척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의치 보관은 어떻게 할까요? 1. 잇몸 압박 자극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2. 의치 변형을 막기 위해 의치 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이거 중요하죠. 2번 별표 쳐놓을게요.
3. 의치의 분실 예방을 위해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특히 뚜껑이 있는 용기에 딱 덮어서 물 담고 거기에 의치를 담가 놓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치 끼우기 볼게요. 1.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2. 여기 별표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안을 헹군다 해서 입안이 건조하거나 텁텁한 상태에서 넣으면은 대상자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좀 윤활제 작용하는 것처럼 헹궈 주시면 좋고, 그리고 3. 의치 끼울 때도 역시 어디부터 위에부터 윈이 끼울 때 엄지와 검지로 잡아. 자,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4. 아랫니를 끼울 때는 또 엄지와 검지로 잡는데 이때는 어디가 들어가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한대요. 그래서 위에 끼울 때는 엄지가 들어가요. 아래 끼울 때는 검지가 두 번째 손가락이 입안으로 들어가요. 이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발 청결 도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먼저 머리 감기 도움에서 주의사항 보도록 할게요. 1. 공복,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한다. 자, 1번 별표. 속이 비어있을 때나 밥을 먹자마자 머리를 감지 마세요 이 뜻이고요. 추운 시간대보다는 따뜻한 시간대를 골라서 머리를 감겨주세요 이거죠. 두 번째, 기분과 체온, 혈색 등 건강 상태를 살피고 동의를 얻은 후 시작한다. 3. 머리를 감기기 전 밑줄 쭉 끌게요. 소변이나 대변을 보도록 한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4. 모든 방법을 미리 설명하고요. 5. 물을 여유 있게 준비하며 물을 머리에 붓기 전에 손으로 온도를 확인한다. 주의사항 6.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건조시킬 때는요. 머리카락, 자 밑줄 칠게요. 머리카락을 비비지 말고 큰 수건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은 올해 이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우리 머리 선생님들 말릴 때 수건으로 막 비벼서 물기를 제거하죠. 근데 비비지 말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일상생활과 좀 다른 내용이죠. 비비지 말고 가볍게 덮어서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한다. 이 내용 별표 쳐놓을게요. 그 다음 7. 헤어드라이어를 사용 시 머리로부터 10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한다. 너무 가까이 하면 뜨겁고 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한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머리 감기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보온을 위해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6도 유지한다. 실내 온도, 적정 실내 온도 이거 외워주세요. 22도, 26도가 적절하다. 2. 머리에 장신구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3. 목욕 의자에 앉아 가능한 앞쪽으로 머리를 숙이게 한다. 머리를 숙이게 한다. 밑줄. 머리를 앞으로 숙이기 힘든 경우 샤워캡을 씌우고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 다음 밑줄 칠게요. 귀마개나 귀마개 솜 등 양쪽 귀를 막아준다 이거예요. 귀마개 솜 물 묻히기 전에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특히 누구에게 머리를 앞으로 숙이기 힘든 경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 4. 35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신다. 작년 교재까지만 해도 40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숫자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35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샤워기의 물 온도가 일정한지 살핀 뒤 수급자 손 등에 대어 주어 온도 확인하게 합니다. 자, 요양보호사 손이 아니라 우리 대상자의 손 등에 물을 살짝 뿌려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 온도로 머리 감겨드릴게요. 이렇게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5. 소량의 샴푸를 덜어. 샴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고 부족하면 또 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톱이 아닌 멀어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 헹군다. 손톱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5번은 옛날엔 잘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면 너무 쉽게 맞춰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6.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자, 린스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헹구시고, 자 이제 더 이상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7 보시면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린다. 그 다음에 8.
수급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하고 거울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머리 감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해서 이 흐름의 순서를 물어보기도 해요. 먼저 선생님들 창문을 닫았죠. 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온도, 실내 온도 22도, 26도 맞췄고, 그다음 이물질, 머리에 핀이라던가 머리띠라던가 이런 것들 다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대상자 머리 앞으로 숙이게 하고, 또 숙이기 힘든 경우는 귀마개나 귀마개 솜을 귀에 막아주시고, 물 온도는 35도 정도가 좋다. 그래서 대상자 머리에 뿌리기 전에 대상자 수급자 손등에 이렇게 물을 대주어서 온도를 확인하게 한다. 자, 그리고 샴푸를 사용하죠. 샴푸를 사용해서 손가락 끝으로 거품을 내고 헹굽니다. 헹구고 그 다음에 린스를 사용해요. 린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 또 헹궈요. 그리고 다음 순서 뭐예요? 마른 수건이에요.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립니다. 7번 같은 건 좀 별표 쳐놓을까요? 왜냐하면 린스를 사용하고 물 헹군 다음에 이 물 헹군 후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수건으로 닦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안 되고 수건을 사용하고 헤어드라이기를 그 다음에 사용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393페이지 보시면 1. 보온을 위해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 22도에서 26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머리 감긴 사람들은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침상 생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머리 감는 자세 취한다. 2번에 나와 있죠.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자 밑줄 치세요. 방수포를 까는데 어깨 밑 가슴 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수포 위에 수건을 깔아 어깨를 감싼다. 3. 머리 장신구를 제거하고 소물을 귀를 막고 눈을 자 밑줄 치세요. 눈을 수건으로 덮어 보호한다. 얼굴을 덮는다 하면 안 돼요. 눈만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 밑줄 치세요.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이거는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할 때 취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어디까지? 이불은 허리까지. 방수포는 어깨까지. 그 다음에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립니다. 그 다음 머리 밑에 샴푸 패드를 펴고 자 머리 밑에 샴푸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 그런데 샴푸 패드가 없는 경우에는 종이나 신문지를 넣고 비닐보로 말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온도는 35도 정도 아까 똑같죠? 그리고 소량의 샴푸를 덜어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하고요. 손톱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머리를 헹굽니다. 뒷머리 밑줄 치세요. 뒷머리는 어떻게 헹구냐?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구거나 별표 목을 좌우로 돌린다 이런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샴푸 패드 밑에 수건을 넣어 물 빠짐을 조절하여 헹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드라이 샴푸 이용하기. 이것도 역시 별표. 드라이 샴푸 이용하기는요, 물 없이도 머리카락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에요. 물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드라이 샴푸를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그리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낸다. 수건으로 감싼다 안 되고 젖은 수건도 안 돼요. 무조건 그냥 드라이 샴푸를 짜가지고 머리카락에 비벼서 거품을 내고 거품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건,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건조시키면 돼요. 물 한 방울도 안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머리 손질하기 39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이거가 제일 잘 나와요.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뭐? 하나만 기억하세요. 물을 적신 후 손질한다. 빗질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엉켰다 해서 막 잘라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자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한다. 머리 손질 중간 나중에 대상자가 거울을 통해 확인하게 한다. 어르신, 제가 빗어드렸는데 어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3번,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쪽으로 빗는다. 4번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여기에서 모발 두피 특이사항이 뭘까요? 뭐 두피에 상처가 있다든지 또는 뭐 심한 비듬이 있다든지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손발 청결 돕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1번 주기적으로 오일, 로션, 보습제 등을 사용하여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나오면 정답이 되겠고 뭐 크림도 되겠습니다. 수분 크림 이런 것들도 건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지구류 등은 피하고 모순 제품, 면 제품을 사용한다. 3번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별표 치세요.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근다. 이유는 뭘까요?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물질, 손과 발에 있는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10분에서 15분 숫자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4번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비누로 씻고요. 5번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이것도 잘 나오죠. 손톱은 일자가 아니라 둥글게, 발톱은 일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손톱이나 발톱에 염증이나 피부 감염이 있을 경우 시설이나 간호사,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어찌됐건 마지막에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닦아주거나 소독을 해주거나 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다음 주제는 회음부 청결돕기 39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번 보시면 여성의 회음부 청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를 깨끗이 자주 관리 안 해주면 방광염, 요로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2번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별표 칠게요. 2번 전용 수건, 꺼즈나 솜을 사용한다. 거기만 닦는 수건을 사용해라 이거죠. 그리고 3번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이거는 이제 여성 3번은 여성 대상자 회음부 청결 자세가 되겠네요. 무릎을 세우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 마른 목골 체크해 두세요. 모양. 4번 둔부 밑에 밑줄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깔고 변기를 밀어 넣는다. 5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혀 깨끗이 닦는다. 6. 짠 물수건으로 회음부를 앞쪽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닦아낸다. 이거는 배설돕기에서도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 요도, 질, 항문 방향으로 닦아야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깨끗이 닦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요. 별표 치세요. 여기에 하나 나오는데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잘 닦는다. 이거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 회음부 청결 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이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세면 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씻는 거죠. 399페이지 보시면 주의사항 먼저 볼게요. 1. 눈은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비누 눈에 사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비누는 눈에 사용하지 않는다. 2. 안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닦거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안경 쓰신 노인분들은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닦아주세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3. 귀 입구와 귓바퀴, 뒷면을 닦아내는데 귀 안쪽의 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귀를 닦아주는데 면봉으로 귀 속을 닦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입구와 귓바퀴 정도만 닦아주시면 돼요. 4. 코 안과 코볼 둘레를 세심히 닦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돕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앉힌다. 2. 눈은 따뜻한 물로 물수건에 적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다른 쪽은 그러니까 다른 쪽 눈은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한다. 이거 밑줄 쳐볼게요. 한번 사용한 수건면은 반대쪽 눈을 닦을 때는 새로운 면으로 닦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번 볼게요.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닦고 옆으로는 눈 밑, 코, 뺨 쪽으로 아래쪽으로는 입 주위, 턱, 귀의 뒷면,
귓바퀴, 목 순서로 닦는다. 3번은 얼굴 닦는 순서가 나왔어요. 이 내용은 잘 봐두시면 좋은데 사실 이게 답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되지 않고 다른 데서는 또 순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3번 내용은 이렇게 닦는구나 라고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마른 수건으로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피부 유연제, 로션이나 오일을 마지막에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면도 돕기 보도록 할게요. 면도, 이거 시험 문제 요즘 잘 나온대요. 얼굴 닦기가 좀 엉터리다 보니까 면도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면도 돕기는 40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번, 면도 날에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되도록 무슨 면도기?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날 면도보단 전기 면도기. 단, 전기 면도기를 사용할 때는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감전 위험성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면도날은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 자, 아까 칫솔도 잇몸과 치아 45도 정도라 했죠. 면도날도 역시 피부와 45도 정도 각도가 좋다. 그리고 짧게 나누어 일정한 속도로 면도하도록 한다.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자, 이 밑줄 치세요. 피부 어르신들 보면은 주름이 있죠. 근데 오른쪽 위 방향이 아니라 무조건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 당긴다. 다른 방향이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 아래 방향만 정답이에요. 그래서 주름을 펴서 수염을 면도하시면 되겠어요. 면도 돕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앉힌다. 그 다음 2.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두어 건조함을 완화시킨다. 2번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따뜻한 물수건으로 면도 전에 덮어놓는 게 좋습니다. 다음 3번 비누, 면도 크림, 젤을 바를 때는 수염이 난 방향과 반대로 발라주는 것이 수염을 세워주므로 면도에 수월하다. 이거 별표 칠게요. 크림이라던가 거품을 바를 때는 수염이 난 반대 방향으로 발라라 이거죠. 4. 면도는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부터 얼굴 가장자리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가고 입에서 시작을 해서 턱 밑으로 가고 콧수염 등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 순으로 수염이 여기 밑줄 칠게요.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실시한다. 이거 별표. 그래서 아까 3번의 별표 어디였어요? 크림이나 젤을 바를 때는 수염이 난 반대 방향으로 바른다라고 돼 있죠. 이거 두 개를 바꿔버립니다. 시험 문제.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젤이나 크림을 묻힌다. 이게 아니라 반대고 면도 날의 방향은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실시한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5. 면도 중 수시로 면도기를 물로 씻어서 깎인 수염이 다른 부위의 면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6. 깎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완전히 씻어낸 후 마른 수건을 이용해 얼굴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피부 유연제, 스킨과 로션을 발라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목욕 돕기 402페이지 볼 텐데요.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 하고요. 문 열고 하는 게 아니라 문 닫고 한다. 2. 목욕 전 대소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컨디션을 보는 거예요. 상태를 확인하는데 표정, 얼굴색, 열, 혈압 상승 여부, 설사, 콧물, 재채기, 기침 등을 확인하고 또 공복 시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식사 직전, 직후에도 피한다 해서 컨디션, 상태 보시고 식사 직전이나 직후도 피하셔야 된다. 3. 만일 상황에 대비하여 욕실 문을 잠그지 않고요. 그리고 4. 욕실에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물의 온도는 35도 정도가 적당하다. 5.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배 주세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뿌려주거나 담요를 덮어준다. 이런 거 잘 보시고요. 6. 몸 씻기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 하고 몸을 씻은 후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보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몸 씻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인데요. 1. 몸 씻기 준비를 하죠. 실내 온도나 안전한 환경, 대상자 상태 이런 것을 다 고려하시고 2. 이동 및 탈의를 시킵니다. 욕실로 이동시키고 수건을 어깨와 다리에 덮어 노출 부위를 줄이고 그 다음에 3. 몸 헹구기 이건 별표 칠게요.
중요한 것만 잘 보시면 돼요. 3번의 몸헹구기는 수급자의 손등, 그러니까 대상자의 손등에 대어주어 물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한다예요. 이거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좀 이따가 통목욕 시에서는 요양보호사 손등으로 물 온도를 확인해요. 근데 몸헹구기, 특히 이 몸 씻기에서 몸헹구기는요 대상자한테 손등을 대보라고 합니다. 이거 꼭 구별해 주세요. 그 다음 목욕 의자에 앉아 몸 씻는 순서가 나오는데 이거 중요해요. 어디부터? 발 먼저, 그 다음에 다리, 팔, 몸통 순으로 물을 적시고 마지막에 여기 회음부 있죠? 회음부를 마지막으로 닦아냅니다. 이 회음부 쪽은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한다 돼 있는데, 자, 목욕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 헹구기 순서 어디? 발, 다리, 팔, 몸통, 그 다음에 회음부 이렇게 닦아낸다 라는 거 꼭 순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감길 거예요. 목욕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기시면 되고, 몸 씻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헹구시면 되는데, 수건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머리부터 아래 방향으로 비눗기를 씻어낸다. 6, 7, 물기 닦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무리 별표, 이 내용은 목욕 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지러움이나 혈색 변화, 피로감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시고, 몸을 씻은 뒤에는 물이나 우유 등으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별표 차도 괜찮아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다음 통목욕 돕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05페이지고요. 1 보시면 욕조의 더물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자, 손등,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 온도를 확인합니다. 아까 대상자, 몸 씻기에선 대상자의 손등이라고 했죠.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우리 어르신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르신의 입장도 보셔야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물을 좀 떠가지고 어디다? 발가락, 발끝에다가 뿌려서 온도 확인, 발끝에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욕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2번 보시면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 먼저 A,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맞추어 앉게 하고, B,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아준다.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 그러면 건강한 쪽은 대상자가 이제 손잡이나 이런 걸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이 별표 칠게요. 항상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쪽 다리 먼저,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들어가고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욕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요, 탕 안에 담그고 있는 시간은 5분 동그라미. 목욕을 하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 해서 부력으로 인해 불안해하니까 등을 대고 계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줄 칠게요. 벽에 대고 앉게 한다. 그리고 6, 목욕수건에 비누를 묻혀 닦는 방향, 몸을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말초는 손가락이나 발, 중심은 심장이에요.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걸 말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에서부터 팔꿈치, 어깨, 몸통 이런 식으로 닦아야 된다 라는 거고, 7. 목욕 후 로션이나 피부 유연제를 발라주고 수분 섭취를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음 침상 목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및 부분 닦기라고 되어 있는데 408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몸 닦기 준비가 있어요. 침상에 누워 계신 분은 목욕을 어떻게 시키냐? 수건으로 다 닦아줄 거예요. 그래서 수건에 물을 적시고 짠 다음 벙어리 장갑과 같은 모양이나 한 면씩 접어 사용하기 쉬운 모양으로 만든다. 이게 몸 닦기 준비 과정이고요. 이 몸 닦는 순서가 또 나오죠. 닦는 순서 얼굴, 목, 가슴, 배, 팔, 손, 손가락, 그냥 등, 둔부, 발가락, 음부 이렇게 닦습니다. 음부는 되도록 별도의 타월을 이용하여 스스로 닦도록 한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했었죠. 자, 그럼 얼굴을 이제 어떻게 닦냐? 첫 번째, 눈 주변은 비누 사용하지 않는다.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다른 쪽 눈은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한다. 아까 얼굴 씻기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얼굴 닦는 순서 이마, 뺨, 코, 입 주위, 턱, 귀 뒤, 귓바퀴, 목 순서로 닦는다. 얼굴 씻기 거기랑 순서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도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못 봤다라고 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닦는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양쪽 상지 팔은 어떻게 닦냐? 팔 밑에 방수포와 수건을 깔고 씻는 방향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예요.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가락 끝에서 허벅지 쪽 중심부로 닦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닦아야 되느냐? 말초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 밑줄 칠게요.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닦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시잖아요. 다음 6. 흉부, 복부 닦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별표 칠게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고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을 닦는데 이는 왜 그러냐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 다음 등하고 둔부, 엉덩이 쪽은 어떻게 닦냐? 옆으로 눕게 하여 별표. 등은요, 대상자를 옆으로 세운 다음에 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목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마지막 둔부를 마지막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닦을 때 욕창, 피부색을 잘 관찰하면서 원을 그리는 것처럼 둥글게 닦는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옷 갈아입기 도움에 대해서 볼게요. 415페이지 바로 다 넘어오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건너뛰기 한 겁니다. 옷 갈아입기 도움 같은 경우는 정말 시험에 잘 나와. 이거 별표는 진짜 3개, 4개, 5개 해드리고 싶어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을 때 순서 벗, 건, 임, 마 들어보셨나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는다. 항상 어디부터 입냐, 그리고 어디가 마비냐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편마비 대상자 단추 달린 옷 갈아입히기. 옷을 벗길 때니까 벗건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람 입힌다고 했으면은 마비된 쪽 입마죠. 입마. 마비된 쪽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벗건 입마 이것만 아시면 문제 다 푸실 수 있어요. 나 볼게요. 편마비 대상자 앞이 막힌 상의. 이거 티셔츠라고도 나오고 니트라고도 나오고 그래요. 입히는 순서라고 했어요. 입힌대요 선생님들. 입 그 다음에 마잖아요. 그러니까 마비된 쪽부터 무조건 입히면 돼요. 1.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 마비된 팔 먼저. 이 사람은 상의 앞에가 막혔으니까 머리가 항상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머리를 통과시키고 건강한 팔 마지막. 2번은 어떤 상황이죠? 왼쪽 편마비래요. 그러니까 마비된 쪽이 왼쪽이 먼저예요. 왼쪽 팔 먼저, 머리 중간, 그 다음에 오른쪽 팔. 그 다음에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먼저 해야겠죠. 입히는 순서니까 오른쪽 팔 먼저, 머리가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왼쪽 팔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다 보시면 편마비 대상자 티셔츠 벗기는 순서. 선생님들 벗긴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1. 왼쪽 편마비래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이죠? 오른쪽이 먼저. 그 다음에 이 티셔츠라 했으니까 앞이 뚫려 있지가 않아. 그래서 머리, 그 다음에 마비된 쪽 마지막. 벗기는 순서. 오른쪽 편마비일 경우는 어느 쪽이 건강한 쪽? 왼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오른쪽이 마비니까. 그래서 머리를 중간에 또 처리하시고 마비된 쪽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 먼저 벗긴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수액을 맡고 있네요. 근데 왼쪽에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상의 옷 입히기가 아니라 벗기기로 해봅시다. 벗기기. 자, 벗기기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 왼쪽 팔을 끼운다가 아니라 죄송해요. 벗긴다라고 해야 됩니다. 벗긴다.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액 처리하시면 되는데 벗길 때는 수액을 밖에서 안으로 뺍니다. 밖에서 안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액을 수액거리에 걸어놓고 마지막 마비된 쪽 팔을 벗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 입히기라고 하면은 어디부터 해야겠어요? 당연히 오른쪽부터 해야겠죠. 오른쪽 팔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수액은 어떻게? 안에서 밖으로 빼고 그 다음 수액에 걸고 마지막이 왼쪽을 입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교재 422페이지 그림도 나와 있으니 꼭 잘 봐두시고요. 다음 하의 갈아입히기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있는 페이지가 4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벗기고 입히려면 먼저 대상자 무릎을 세우게 하고요. 무릎으로 발을 지지하는데 이 지지하는 발이 건강한 쪽일까요? 마비된 쪽일까요? 그렇죠. 우리 요양보사는 마비된 발을 지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를 내릴 거예요. 자,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렸으니 자, 벗긴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 상황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벗긴다. 그러니까 건강한 쪽 발 먼저 벗기고 그 다음에 마비된 쪽 벗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입힐 거예요. 새 바지를 입힐 겁니다. 4번 마비된 쪽 발을 입히고 그 다음에 5번 건강한 쪽 발을 바지에 넣도록 돕는다 해서 벗건입만은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6번 엉덩이를 들게 하여 그래서 바지를 입힌다 라고 돼 있고 스스로 둔부를 들 수 없다면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막 들거나 내릴 수 없다면 한 손으로 둔부를 들고 한 손은 바지를 좌우로 움직이며 여기 미주 쳐볼게요. 좌우로 움직이며 아래로 내리거나 올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까지 개인위생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개인위생 파트에서도 무조건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꼭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